지난주 매일같이 코스닥이 1% 이상씩 하락하고 했었죠. 이번 주는 좀 낫지 않을까라며 지난 금요일을 보내고 주말을 보내고 돌아왔더니 이게 웬걸 오늘 코스닥은 3% 급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800선은 커녕이고요. 770선까지 하향 이탈해 있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위기의 코스닥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긴급 진단 시간 꾸려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팀장님 이정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은 날 막 네. 올라가고 이럴 때 모셔서 또 시장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필 또 이런 날 좀 부담스럽게 저희가 자리에 와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대응하던 외국인이 이젠 코스닥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도 확연하게 줄어서 조금만 이 매물이 나와도 낙폭이 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네네. 코스닥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지지선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하단 예측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아요. 네, 일단 지지선 또는 어떻게 락 바텀이라고 표현하는 강력한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기 이전에 왜 지금 코스닥이 빠지고 있나 좀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서너 가지가 맞물려서 빠진 것 같고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그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 17번 동안 네. 7, 8월 달에 수익률을 보면은 14번이 하락을 했었고요. 3번만이 단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요. 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연초에 기대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어떤 수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좀 불하게, 좀 강하게 좀 써 넣었다가 네. 그 1분기는 좀 어떻게 실제 부합했을지라도 1, 2분기 연속으로 부합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으면서 실적 부합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나면서 네. 7, 8월 달에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즉 연초 효과가 좀 사라지면서 지금 여름에 좀 안 좋았던 그런 이유. 그리고 집권 2년차 징크스라는 것도 저희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신정부에서 첫째 해는 첫 번째 해에서는 굉장히 코스피가 굉장히 시장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차에는 모두 다 지금 그 시장이 빠졌었거든요. 지난 장미 대선을 거쳐갖고 2017년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5월 달, 6월 달 만 1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권 신정부 1년 차 그 기대 효과도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7, 8월 달에 공교롭게도 많이 조금은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조정을 좀 받는 게 좀 낙폭이 과대하긴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 2017년 3, 4월 달부터 코스닥 시장이 1년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거듭했거든요. 네.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도 또 바이오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좀 당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좀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좀 차익 실현해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말이 좀 뼈저리게 와닿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코스닥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정책 효과도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말씀 주셨다시피 7, 8월엔 보통 최근 수년간 좋지 않았었다. 그럼 7, 8월 이후에 그 이후의 하반기는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 정부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단기간에 낙폭을 보인다? 좀 앞으로 하반기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법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좀 어떤 공포가 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들 리서치를 좀 해봤을 때 8월 이후, 지금 2분기 실적 이후에 그동안 많이 빠져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7, 8월 달에 8월 15일, 2분기 실적이 나온 8월 15일 이후에는 상승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이든 8월 달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인 지금 기간 동안에 조금은 쉬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네. 어떤 시장 어떠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될지 모색을 하시고 그러면서 8월 중하순 이후에는 좀 투자에 좀 임하셔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시장을 바라볼 때 저희가 좀 희망 요소를 얻은 것 같아요. 8월 중하순 이후에는 그래도 좀 바라볼 만할 것이다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바라볼 때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관심이 쏠릴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코스닥의 낙폭 과대주 하면 딱 떠오르는 건 거의 다 제약 바이오 쪽이고요. 네네. 헬스케어 쪽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네이처셀도 네이처셀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있었고 이러한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8% 하락, 신라젠, HLB 좀 전에 6% 떨어지고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약 바이오주들 낙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코스닥의 4인방, IT, 바이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최근에 생겼죠. 그 대북 관련주들 이 4개로 본다면은 네. 그 순서가 IT가 제일 먼저 올랐었고 2017년 내내, 그리고 2017년 그 연말, 그리고 2018년 초에 바이오가 좀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주, 대북주 이렇게 올랐었었는데요. 뭐 꼭 순서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바이오가 그래도 크게 올랐었던 시기가 아주 근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조정받은 시기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뇌리에서 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계속 그 어떤 뉘앙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바로 또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즉 IT는 오른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바이오는 오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정받고 바로 오르기에는 시장이 부담스러워하고 투자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오른 시기가 오래된 그 업종인 IT 쪽에서 좀 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못했던 쪽에서 좀 어떤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지금 사서 좀 오른 시기가 좀 뒤로 순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서 지금 바로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라면은 바이오 말고 비바이오 쪽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IT 쪽이 아무래도 실적 이후에는 확연하게 실적이 나아지는 모습도 보여줄 것이고, 또 상승세를 탔던 게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비바이오 쪽에서 IT 종목을 콕 집어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 밖에 코스닥 쪽 이야기를 나눠본다면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CJ E&M을 제외하고는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J E&M이 지난주에 다시 한번 증시로 입성이 됐는데 지난주 내내 떨어졌었어요. 네네.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에선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실 코스닥 시총에는 온통 제약바이오로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코스닥의 서열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해볼까요? 네, 방금 모두에 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오가 오르겠지만 조금 순서가 뒤처진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갖고 계시고 장기 투자하신다면 바이오 계속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즉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오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 한 3월, 약 5개월, 4개월 정도 됐죠. 그때까지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4개월 쉬었다 또다시 오르고 또 4개월 쉬었다 또다시 오르고 이렇게 된다면 온통 시장은 바이오 일색일 거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분명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이오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게임주를 관련한 콘텐츠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종목이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시총 상단 쪽으로 자리를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스튜디오 그럴 것 드래곤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가총액 1등을 노리기엔 좀 역부족이고, 왜냐면 워낙 셀트리온 맞아요. 헬스케어가 압도적이니까요. 시가총액이 크죠. 다른 거 대비 한 3배, 4배 이상씩 되니까. 다만 2, 3, 4등, 4, 5, 6등은 다른 업종, 비바이오 업종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순환매, 그리고 영어로 보면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사이클. 네. 이런 것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쪽으로만 시장은 쏠리지는 않거든요. 코스닥이 갔다가 코스피가 다음엔 가고요. 바이오가 갔다 비바이오가 가고 중형주가 갔다가 또는 대형주가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순환매라는 단어를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순환매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음 차례 어떤 종목군이 앞두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꼽은 스몰캡 유망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관련 주식들, 네.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 요 세 개가 저희가 3분기에 그 대장주 또는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또는 시장을 메꿀 수 있는 기업으로 그 테마로 주제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전지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그 2차 전지 셀의 캡, 그 껍데기 캔이라고 하죠. 네. 캔을 만들고 있는 상신 EDP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글로벌 2차 전지 회사가 우리 그 상신 EDP의 주요 클라이언트이고요. 그 클라이언트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그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역시 8월 10일 안팎으로 나올 실적 발표에 네.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럼 실적은 다 2차 전지 회사를 다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야 되지 않겠냐?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는 지니뮤직이라는 음원 플랫폼 하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2등 네. 사업자죠. 멜론 다음으로요. LG U+가 2대 주주인 상황이고요. 뭐 KT가 1대 주주인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LG U+가 2대 주주라는 거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께서요. KT가 45%, LG U+가 15%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강의 그 통신 사업자가 주주로서 그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통신 사업자의 어떤 후광을 얻고 상승 또는 실적 견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52시간 근무 제한 수혜주 좀 시장에서 찾고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무인화기기 관련주 많이 거론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역시 한국전자금융 많이 거론되긴 했지만 한국전자금융 저희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추천 기업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종목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야기 주셨는데요. 상신 EDP, 지니뮤직, 한국전자금융, 유망 스몰캡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놓고 이들 종목 흐름 기대하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오늘 이정기 팀장님과 함께 코스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지금 3.37%까지 낙폭이 좀 확대된 상태고요. 코스피 시장도 0.7% 정도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메디톡스 그리고 신라젠 이런 이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낙폭이 좀 커지면서 지수의 움직임도 별로 좋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서 중국 증시는 또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뭐 중국 같지는 않고요. 달러원 환율도 현재 0.4%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어떨지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